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 적응 정서 프로그램 그림책으로 만나는 너와 나의 마음 개발자 이광용입니다. 지금부터 15, 16 차시 수업 운영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이번 차시에서 우리 세상 속 역할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미래의 나를 상상해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니?를 묻는 수준이 아니라 나는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어떤 모습으로 세상 속에 서 있고 싶은가를 생각해보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전체 프로그램의 큰 틀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정서학습 5대 핵심 역량 중 사회적 인식을 집중적으로 기르기 위해 총 20차시로 설계되었습니다. 사회적 인식 역량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5개의 중주제를 정했습니다. 5개의 중주제는 첫째, 타인의 감정 이해하기, 둘째, 타인의 강점과 소중함 인식하기, 셋째, 다양성 존중하기, 넷째, 사회적 관계와 역할 이해하기, 다섯째, 배려와 도움 실천하기입니다. 현재 진행하는 15, 16 차시는 네 번째 중주제, 사회적 관계와 역할 이해하기의 두 번째 차시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발달 특성과 늘봄 강사 선생님들의 수업 환경을 고려하여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른바 3제로 수업입니다. 제로 활동지, 별도 활동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로 하이퍼링크, 영상 링크 없이도 PPT와 그림책만으로 수업 가능합니다. 제로 애니메이션, PPT에 과한 효과 없이 수업 흐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매 차시는 항상 3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책 읽기, 움직임 활동, 노작 활동입니다. 그림책 읽기는 저작권상의 문제로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미리 보기 장면만을 활용하여 PPT를 제작하였습니다. 실제 수업에서는 앞뒤 표지, 간지, 그 외 장면 구석구석 모든 그림들을 꼼꼼히 보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어지는 활동의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움직임 활동은 실제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으로 반복 숙달 및 인생의 리허설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역할극이 여기에 속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거창한 연극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실제처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작 활동은 나의 생각을 다른 대상에 투사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상징의식 및 지속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가 여기에 속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공간 속에 게시해두며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 프로그램은 그림책을 씨앗 삼아 움직이며 표현하고 그리고 만들며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키워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준비물은 매우 단출합니다. 그림책, 포스트잇, 종이, 색칠도구 이 4가지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수업 안에서 일어나는 배움과 성장은 매우 풍성합니다. 그저 그림책에 기대어 발문하고 활동하고 공유하다 보면 학생들의 역량이 자라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차시의 주제는 우리 세상 속 역할입니다. 학습 목표는 세상 속 다양한 역할을 알고 미래의 나 상상하기입니다. 이 차시는 저학년에게 진로 교육을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는 직업 선택이 아니라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역할이 있고 그 역할 덕분에 우리가 편안하게, 안전하게, 즐겁게 살아간다는 것을 느끼게 한 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을까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는 흐름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수업 시작 화면입니다. 먼저 화면 구성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위쪽에 보시면 차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주제가 적혀 있고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초록색 상자 안에 글씨가 적혀 있는데 이것이 활동명입니다. 즉, 이 화면을 보면 현재 차시는 15, 16 차시이고 수업의 주제는 우리 세상 속 역할, 수업의 단계는 도입 동기유발이면서 도입 동기유발의 활동명은 이건 누구일까요 퀴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도입 활동은 이건 누구일까요 퀴즈입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안내해 주세요. 얘들아, 오늘은 이건 누구일까요 퀴즈로 시작해 볼 거야. 선생님이 어떤 행동과 말을 해볼 건데 그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맞춰보는 게임이에요. 아이들은 이 설명만으로도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도입활동 전체의 규칙을 설명하는 화면입니다. 선생님이 먼저 어떤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잘 보고 최대한 똑같이 따라해 봅니다. 그리고 아, 저건 뭘 하는 사람 같아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누구일지 물어보면 그때 손을 들고 큰 목소리로 말해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선생님이 먼저 보여줍니다. 손으로 호스를 잡은 것처럼 앞으로 내밀고 시원하게 물을 뿜는 동작을 하면서 불이야, 물을 쏴라! 라고 외칩니다. 바로 이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따라해 볼까요? 준비, 시작! 아이들이 모두 일어나서 같은 동작과 같은 말을 따라하게 합니다. 함께 있는 이 공간이 한번 들썩일 정도로 에너지를 올려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제 역할을 맞춰보는 단계입니다. 자, 방금 우리가 했던 말과 행동, 어떤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나요? 이건 누구일까요? 불 끄는 사람이요, 불을 끄는 아저씨, 소방관이요. 이외에 완전히 다른 답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행동과 말을 역할과 연결해보는 경험입니다. 이제 정답을 알려주며 역할의 의미를 간단히 짚어줍니다. 맞아요. 정답은 소방관이에요. 소방관은 우리를 화재로부터 지켜주는 정말 고마운 일을 하는 분들이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살짝 덧붙여도 좋습니다. 소방관이 없으면 어떨까? 우리 동네가 얼마나 위험해질지 상상해보세요. 이렇게 한 문장만 더해줘도 직업이 돈 버는 일을 넘어 세상 속 중요한 역할이라는 감각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생님께서 청진기를 귀에 건 것처럼 손동작을 하고 허공에 있는 사람의 가슴에 대는 흉내를 내며 말합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심장이 잘 뛰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이번에도 선생님을 따라해 볼까요? 준비, 시작! 아이들이 모두 같은 동작과 말을 따라하도록 유도합니다. 자, 이번에는 누구일까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 같아요? 병원 선생님, 의사요, 간호사? 이렇게 섞여 나와도 좋습니다. 틀린 답이 나와도 아,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하며 수용해 주시고 이어서 정답을 안내합니다. 정답은 의사입니다. 의사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아플 때 의사가 없다면 많이 힘들겠지요? 이렇게 세상에는 우리를 지켜주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어요. 여기서도 역할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선생님이 한 손에는 무전기를 쥔 것처럼 들고 다른 손은 멈춰 하는 손동작을 하면서 말합니다. 교통신호 위반하셨습니다. 잠깐만 정지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똑같이 해볼까요? 준비, 시작! 아이들이 모두 같은 동작과 말을 하도록 이끕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나요? 경찰관이요, 교통경찰, 범인 잡는 사람이요. 맞아요. 정답은 경찰관입니다. 경찰관은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규칙을 어기는 일을 막아주고 우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아이들이 많이 몰입하고 호응이 좋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확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와서 행동과 말을 해볼까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어떤 역할인지 맞춰볼까요? 이런 식으로 수업 중 아이들이 활발히 참여할 때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도입활동을 정리하는 화면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아이들과 함께 오늘 도입활동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얘들아, 방금 우리는 소방관, 의사, 경찰관처럼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진 사람들을 떠올려 봤어요. 세상에는 이 밖에도 정말 많은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이런 다양한 역할을 더 많이 만나보고 그 속에서 미래의 나는 어떤 일을 하며 살고 싶은지 천천히 상상해 볼 거예요. 이제 도입활동을 마치고 오늘의 학습 주제를 함께 읽는 단계입니다. 화면에 적힌 문장을 아이들과 함께 읽어주세요. 세상 속 다양한 역할을 알고 미래의 나를 상상하기. 저학년에게 함께 읽기는 집중을 모으고 지금부터 할 활동의 방향을 알려주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이 화면은 오늘 수업 전체 구조를 보여주는 안내판입니다. 오늘 수업은 세 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림책 읽기, 두 번째는 직업 역할극, 세 번째는 세상 속 미래의 나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모든 차시는 세 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림책 읽기, 둘째, 움직임 활동, 셋째, 노작 활동인데요. 여기서는 직업 역할극이 움직임 활동, 세상 속 미래의 나가 노작 활동입니다. 움직임 활동과 노작 활동의 순서는 매 차시마다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바뀝니다. 즉, 움직임 활동과 노작 활동의 순서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림책 읽기 활동이 첫 번째인 것은 고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림책 읽은 것을 씨앗 삼아 두 번째, 세 번째 활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그림책 읽기로 여러 꿈과 역할을 만나고 직업 역할극으로 몸으로 표현해보며 이해하고 마지막에는 그림으로 미래의 나를 눈에 보이게 표현해봅니다. 즉, 책으로 씨앗을 삼고 몸으로 느끼고 그림으로 남기는 흐름입니다. 이 화면은 첫 번째 활동인 그림책 읽기의 시작 화면입니다. 그림책 읽기 활동의 시그니처 색상은 노란색입니다. 가운데에는 오늘 함께 읽을 그림책의 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볼 그림책은 바로 내 꿈은 마리아입니다. 이 책은 세상 속 다양한 직업을 정말 밝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소개해주는 그림책입니다. 특징은 매우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왼쪽 페이지에는 직업에 대한 짧은 문장이 있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그 직업이 된 모습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에는 댄서가 되어 신나게 춤춰도 좋겠지 라고 적혀 있고 오른쪽에는 화려한 무대에서 신나게 춤추고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을 역할과 연결하게 됩니다. 이번 차시에서 이 책을 활용하는 목적은 단순히 직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런 다양한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이 모여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그림책을 바로 읽지 않고 먼저 표지를 통해 관찰하는 눈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해주세요. 얘들아, 먼저 표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자. 표지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말해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직은 내용을 추측하게 하지 말고 보이는 그대로를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이렇게 덧붙여주세요. 그림책을 읽을 때는 보이는 색, 표정, 몸의 움직임, 주변에 있는 물건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보는 게 정말 중요해. 이 말이 그림책을 읽을 때 많은 발견을 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고리가 됩니다. 이번에는 관찰에서 상상으로 단계를 하나 높입니다. 이 책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나요? 여기서 선생님은 모든 답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다음과 같이 정리해 주세요. 그래,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화면은 그림책을 읽는 동안 띄워두는 화면입니다. 내 꿈은 마리아는 왼쪽에 글이 있고 오른쪽에 그림이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글씨는 가려두고 먼저 그림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고 어떤 글씨가 적혀 있을지 추측해 봅니다. 그림을 먼저 보여주며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요? 어떤 직업일까요? 아이들이 충분히 말하고 나면 가렸던 글씨를 보여주며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직업명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직업이 하는 행동과 말, 역할에 집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림책의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아이들의 참여도를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책을 모두 읽었다면 선생님은 이렇게 말해주세요. 방금 읽었던 그림책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아이들의 다양한 대답을 충분히 듣고 다음과 같이 정리해주세요. 우리 모두 마음에 드는 장면이 다르네요. 이건 정말 멋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역할이 필요하고 그 역할을 좋아하는 사람들 덕분에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그림책에 나온 꿈들을 아이들과 릴레이처럼 말해봅니다. 이건 어떤 역할일까요? 어떤 일을 하나요? 이어서 그림책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알고 있는 직업들을 더 말해봅니다. 요즘에는 배달기사, 유튜버 등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크게 칭찬하며 이렇게 말해주세요. 맞아요. 이렇게 세상에는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만큼 세상을 더 넓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림책 읽기 활동을 정리합니다. 이 그림책에서 우리는 어떤 점을 배울 수 있나요? 꿈이 많아요.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여러 역할이 있어요. 모두 필요해요. 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주세요. 그래요. 오늘 그림책에서 알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점은 세상에는 다양한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중 하나의 역할을 멋지게 해낼 사람이에요. 다음은 두 번째 활동의 시작 화면입니다. 이번 활동의 이름은 직업 역할극 표현하기이고 움직임 활동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안내해 주세요. 이제 우리는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 오늘은 꿈을 상상하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그 직업이 되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안내가 하나 있습니다. 연기를 잘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단 한 가지의 행동이라도 실제처럼 해보는 게 핵심이에요. 선생님을 포함해서 학생들이 역할극이라 하면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간단한 흉내라는 느낌으로 완화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화면은 이번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을 안내하는 화면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직업이든 그 직업을 보여주는 말과 그 직업을 보여주는 행동이 있어요.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 직업을 표현하는 역할극을 해볼 거예요.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직업 역할극이 어울리는 말과 행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해 주세요. 이 화면에서는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을 예시로 들며 아이들이 스스로 그 직업의 행동과 말을 떠올리도록 돕습니다.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환경미화원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할까요? 청소해요, 휴지를 주워요, 거리를 깨끗하게 해요, 깨끗해야 모두가 좋아요. 이번에는 아이들에게 가장 익숙한 직업인 선생님입니다. 그럼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할까요? 공부 알려줘요. 조용히 하세요 라고 말해요. 친절하게 말해요. 질문해요. 아이들이 가장 익숙하게 웃으며 말할 수 있는 편안한 예시입니다. 세 번째 예시는 요리사입니다. 그럼 요리사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어떤 말을 할까요? 당근을 썰어요. 맛있게 드세요. 냄비를 저어요. 이제 예시 설명을 마치고 활동에 대해 안내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되고 싶은 직업이 되어볼 거예요. 말과 행동을 사용해서 친구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표현하면 됩니다. 이제 활동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1. 직업을 하나 골라 말과 행동을 하며 돌아다닌다. 예를 하나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사는 오늘은 당근을 썰어볼까? 하면서 칼질 흉내를 낼 수도 있어요. 2. 친구와 만나 서로의 직업을 맞춰본다. 이 화면에서는 아이들끼리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예시를 보이며 안내하면 좋습니다. 돌아다니다가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가 어떤 직업인지 맞춰보는 거예요. 아, 넌 소방관이지? 물을 뿌리는 것 같아.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한 것을 보니 너는 의사구나. 아이들이 서로의 표현을 관찰하고 말과 행동을 직업과 연결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3. 친구와 직업을 바꾼 뒤 반복한다. 친구의 직업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서로 직업을 바꿔서 다시 말과 행동을 해봅니다. 이 활동은 역할을 전환하여 다른 역할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확장입니다. 그리고 바뀐 역할을 표현하며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친구를 만나 위의 과정들을 반복합니다. 이제 단계별 활동 방법 설명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화면입니다.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이 화면을 계속 띄워두시면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돌아다니며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들로 활동이 잘 진행되도록 촉진합니다. 더 천천히 행동해 볼까요? 친구가 알아볼 수 있게 확실하게 표현해 볼까요? 화면에는 수업에서 다뤘던 직업들의 그림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화면에 있는 직업 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직업이든 표현해도 좋습니다. 활동이 끝났음을 알리는 화면입니다. 다음과 같이 안내해 주세요. 좋아요. 이제 직업 역할극 활동을 마칠게요. 여러분이 여러 직업이 되어 움직이는 걸 보니까 정말 다양한 역할이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활동 후 소감을 나누는 화면입니다.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발문해 주세요. 직업을 몸으로 표현해 보니 어떤가요? 요리사 하니까 재밌었어요. 경찰관이 멋있었어요. 친구가 표현한 직업 보니까 그 일이 더 쉽게 이해됐어요. 바꿔서 해보니까 느낌이 달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맞아요. 여러분이 느낀 것처럼 어떤 역할이든 그 역할이 하는 말과 행동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역할 덕분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다음은 세 번째 활동의 시작 화면입니다. 이번 활동의 이름은 세상 속 미래의 나 그리기이고 노작 활동입니다. 이제는 그 수많은 역할들 중에서 미래의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지 마음속으로 떠올려보고 그림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 아이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이 말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내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미래의 사회 속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준비물을 안내합니다. 이번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은 종이와 색연필입니다. 준비물을 나눠주다 보면 조금 소란스러워질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면 좋습니다. 준비가 다 된 친구는 손으로 조용히 하트 표시만 해볼까요? 이제 활동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1. 미래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지 떠올린다. 이 슬라이드는 생각 열기 단계의 핵심입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스스로 상상할 수 있도록 발문 중심으로 진행해 주세요.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할까? 누군가를 도와주는 걸 좋아하나? 무언가를 만드는 걸 좋아하나? 몸을 많이 쓰는 일을 좋아하나? 말을 많이 하는 일을 좋아하나? 그림책에서 나온 직업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을까? 혹은 그림책에 없지만 내가 좋아하는 직업이 있을까?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여주시면 좋습니다. 직업의 이름을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 내가 무언가를 고쳐주는 일을 할 것 같아. 이렇게 역할의 느낌, 하는 일만 떠올려도 아주 좋아요. 이 표현이 아이들이 직업 이름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2. 세상 속 미래의 나를 그림으로 그린다.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예시로 다음과 같이 덧붙여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요리사가 되어 있다면 앞치마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있을 수 있어요. 환경미화원이 되어 있다면 거리 곳곳을 깨끗하게 만드는 나를 그릴 수도 있어요. 발레리나라면 무대에서 춤추는 모습을 그릴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그림을 잘 그렸냐 못 그렸냐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미래의 나의 역할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 그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 화면은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띄워두는 화면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아이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다니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직업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도 괜찮아. 네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면 돼. 이 말이 활동의 문턱을 낮추어 모든 아이가 자신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슬라이드는 활동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화면입니다. 좋아요, 이제 색연필을 천천히 내려놓겠습니다. 아직 다 완성하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완성하지 못한 부분은 말로 설명하면 됩니다. 이제 그림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안내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의 미래의 나를 서로 보여주며 잠깐씩 이야기해 볼 거예요. 누가 더 멋지게 그렸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공유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짝끼리 보여주며 설명하기, 4명 모둠에서 돌아가며 공유하기, 발표를 원하는 몇 명만 앞으로 나와 이야기하기. 발표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발문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그림 속 미래의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이 역할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장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아이들이 공유를 마친 뒤 다음과 같이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의 모습은 모두 소중하고 모두 가치 있는 역할입니다. 미래의 나는 지금의 여러분이 만든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화면은 수업을 정리하는 활동을 나타내는 화면입니다. 이제 오늘 수업을 천천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는 정말 많은 활동을 했어요. 다양한 직업을 만나보고 직접 몸으로 역할을 표현해보고 또 미래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지 그림으로도 그려보았죠. 그럼 오늘 배운 세상 속 다양한 역할을 말해볼까요? 이 발문은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발문으로 학생들의 정리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다양한 답을 모두 들은 뒤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그래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역할이 세상에 꼭 필요해요. 어떤 역할이 더 멋지고 어떤 역할이 덜 멋지고 그런 건 없어요. 모두가 소중하고 모두가 제 자리에서 빛나는 역할들입니다. 기분 좋은 마무리를 위하여 아주 간단한 OX 퀴즈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문제, 소방관은 불을 끄는 일을 한다. 아이들이 몸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잠시 줍니다. 머리 위로 OX를 만들거나 교실을 반으로 나누어 O쪽, X쪽으로 이동하도록 안내해도 좋습니다. 정답을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두 번째 문제, 경찰관은 병을 치료한다. 잠시 기다린 뒤 이어갑니다. 정답을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전체 수업의 의미를 하나로 묶는 핵심 슬라이드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따뜻하고 단단한 어조로 정리합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돌아가는 이유는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 역할을 맡아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든 그 역할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고 세상에 꼭 도움이 되는 소중한 역할입니다. 이제 다음 차시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가 도울 수 있는 일 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으로 그림책으로 만나는 너와 나의 마음 15, 16차시 수업 운영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